안녕하세요. 한국과 세계를 이야기로 연결하는 한국이 세계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뜨끈뜨끈한 국밥이 생각나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꼭 먹어야 하지요. 동서양을 아우르는 문화로 식사 준비는 보통 여성의 일처럼 되어 있는 나라가 많은데요. 매일매일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어머니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새끼 식사에 빠질 수 없는 반찬과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의 대형마트에 갔던 외국 유학생의 사연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유학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의 바탐방 출신입니다. 올해 봄부터 한국의 대학에 유학 와 있습니다. 바탐방은 캄보디아 북서부 바탐방주의 주도로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서 29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탐방은 캄보디아의 밥그릇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칭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바탐방이 캄보디아의 쌀 농사를 주도하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바탐방 지역은 풍부한 수자원으로 오랫동안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톨레삽 호수에서 아주 가까운데요.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넓은 평야 지형을 갖고 있어 농업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탐방 지역은 역사적으로 태국에 속해 있던 적이 있었으며 지리적으로 태국과 가까워 수도 프놈펜에서 태국으로의 관문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은 아주 좋은 인상을 주는 나라입니다. 나라 안의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을 동경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인에게 물건을 팔거나 도움을 받는 등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간단한 인사 정도의 한국어는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한국어를 배워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계 기업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월세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 온 친구와 함께 빌라를 공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월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공과금을 포함하면 50만 원 정도 됩니다. 다행히 저와 친구는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받는 돈은 100만 원이 조금 못 됩니다. 그래도 캄보디아 돈으로 계산하면 317만 리엘에 가까운 돈이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프놈펜의 잇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월급이 160만 리엘이라고 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제가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용돈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수업료의 지불은 온전히 부모님의 몫입니다.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절약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시락이나 빵 위주의 식사를 먹고 직접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받은 지 얼마 안 된 월급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마트에 가보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근처에 있는 작은 야채 가게에는 가본 적이 있었지만 한국 마트는 처음이었습니다. 동거하는 친구는 근처까지 간 적은 있었지만 들어가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가 지났기 때문에 그 마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카트 주차장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카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접수처나 보관함을 먼저 찾았습니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의 한국 사람들을 보면 모두 가방을 든 채 점점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캄보디아 상점들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짐은 입구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규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긴장하면서도 처음으로 오는 마트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카트를 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고 공기가 맑은 가게 안에는 흥겨운 한국 음악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매장의 모든 물건이 청결하다는 사실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캄보디아에도 마트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형 마트와 비교하면 취급하는 상품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듯 같은 크기의 채소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캄보디아에서는 그 정도로 모양과 크기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야채와 과일이 아름답습니다. 광택이 나고 윤기가 흐릅니다. 싱싱해 보이는 딸기와 포도는 입에 담지 않아도 달콤함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콩나물과 양배추의 가격은 프놈펜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슈퍼마켓과 같습니다. 즉 월급에 부담이 갈 만큼 사치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채소 코너에서 스마트폰 계산기로 계산하면서 음식 재료들을 챙겼습니다. 다음에 생선 코너를 갔는데 여기에도 생선들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장되어 있는 생선들은 큰 토막만 있으면서도 매우 신선해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코너에서는 닭고기가 부위별로 판매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슈퍼마켓에서도 닭고기를 팔지만 한국은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닭다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닭다리만 사 먹을 수 있고 가슴살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슴살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고기도 비슷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소나 돼지의 경우 가슴살과 허벅지살 정도로 나뉘면서 덩어리를 달아서 판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깔끔하게 포장되어 진열돼 있습니다. 그것도 부위와 용도별로 다양하게 말입니다. 게다가 각종 고기들은 예쁜 핑크빛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놀란 것은 반찬 코너였습니다. 다양한 반찬부터 찌개용 재료, 각종 도시락 등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사방에 늘어서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에도 감동했지만 이곳의 스케일은 다릅니다. 게다가 편의점에 비해 금액도 저렴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가끔 가격 스티커를 잘 살펴보면 할인된 금액에 판매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돈을 버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들이 가득 있는데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아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계산해보니 일주일치 재료 구입이 끝났구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과자 코너입니다. 한국의 과자는 정말 맛있는데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기념품을 살 때 메이커를 살 필요도 없고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로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도 가족이나 친구들은 충분히 기뻐합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서도 유혹에 넘어가 몇 번 사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편의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정해진 예산을 이미 초과해서 과자는 사지 못했지만 다음에 오면 과자도 무조건 구입하기로 친구와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첫 한국의 대형 마트 투어는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마감 시간 근처에 가면 남은 반찬을 꽤 싸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편의점에서만 살 때에 비해 절반 정도로 식비를 절약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과자도 사버리게 되어서 생각보다 절약이 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한국의 대형 마트는 최고입니다. 제 고향 바탄방에서 이런 대형 마트가 지어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국 마트의 점원들은 서비스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상품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곧바로 점원에게 물어보곤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점원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국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어서 공짜로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공짜인 줄 모르고 신기하게 쳐다봤었는데 점원분이 저를 보고선 계속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또한 한국의 문화에는 덤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1+1이나 2+1 행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한두 개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고 하니까 필요 없던 것도 자꾸만 사게 되는 마법에 걸립니다. 한국의 대형마트는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꼭 가게 되는 장소인데요. 캄보디아 유학생의 사연처럼 자국과 다른 큰 스케일에 놀라기도 하고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친절함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매장과 비교하면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 마트 직원들의 친절함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의 대접 문화 때문인데요. 해외로부터의 평가도 매우 높습니다. 우선 해외의 대형마트와 같은 경우에는 매장마다 전문 스텝이 준비되어 있지만 담당 구역을 제외한 모든 곳을 관리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한국 마트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파트타임 여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친절하며 세심한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기업 측의 훌륭한 교육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한국 여성들은 일에 대해 매우 높은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사고 싶은 물건이 안 보여 직원에게 질문을 하면 기필고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러한 높은 의식 수준은 이용자에게도 해당되는데요. 사연 속에서 그녀도 말했지만 캄보디아뿐만 아닌 아프리카의 케냐나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도둑질을 방지하기 위해 가방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슈퍼마켓 시장에서 가장 큰 강국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방과 배낭은 물론이고 에코백도 금지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없으며 오히려 계산대의 결제까지 모든 것을 손님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셀프 계산대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 간의 높은 신뢰가 성립됐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을 보며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점들은 의외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지네요.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